이번 한 주는 영 재미가 없는 한 주였었죠. 아무래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죄다 파란불만 들어오는 한 주가 됐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많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많이 빠진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고점에서부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하락의 원인을 찾자 그런다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자, 코스닥이 1032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980 지금 현재 989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죠. 이렇게 빠져있는데 여기서부터 빠진 이유를 보자 그런다면 저는 달리 찾을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떨어질 자리였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쉬지도 않고.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과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 당연히 나와야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이 하락의 이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보자 그런다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되는 공매도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그 공매도 재개에 관련된 부분과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와 걱정이 시장에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자 그런다면 첫 번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두 번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의 문제, 이렇게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됐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 구간 990을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쫙 밀리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은 다 마무리가 또 된 시점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자, 첫 번째, 공매도가 단기적인 악재는 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장기적인 악재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유동성의 장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브프라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돈의 힘에서 움직이는 시장의 장세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주식판에 금융시장에 또 뭐까지 지금 끼어들어 있는 상태냐, 바로 코인판까지 끼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우리나라 거래대금,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우리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래 대금하고 코인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래 대금하고 요즘 거의 엇비슷한 수준인 거 다 알죠.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도 나도 지금 금융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한국 증시가 이만큼 빠지고 있는 동안 미 증시는 빠졌느냐? 아니죠. 미 증시 굳건히 잘 버티면서 지 갈 길 얌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 보세요. 다우 산업지수 어제 0.71 올랐고 나스닥도 0.2 올랐는데, 자, 미국 증시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다우 산업지수 보세요.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만 빠진 거예요. 미국 증시는 빠진 폭도 없고 열심히 고점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국 증시만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증시가 코스닥이 언제부터 빠졌느냐? 4월 27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빠졌습니다. 화, 수, 목, 금. 지금 4일째 지금 파란불만 들어오고 있는데 화, 수, 목, 금 이렇게 파란불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 미 증시는 버텼어요? 안 버텼어요? 미 증시가 떨어지면서 한국 증시가 같이 빠지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약간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미 증시가 버티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빠진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미 증시가 빠지는데 한국 증시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 이건 어친데 덧친격으로 원투 스트레이트 다 맞는 거지만 미 증시가 버티는데 한국 증시만 빠진다? 이거 뭐야, 왜 이래?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지. 이거 왜 빠지는 거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뭐 때문이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귀결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 자,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3일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주식은 항상 뭐라 그랬죠? 제가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면 떨어지는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건 원래 그래요. 당장 현실에 대한 문제가 반영되는 케이스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현실에 대한 문제가 반영되는 케이스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시장에 가장 많이 반영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매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된다 라는 거는 확정적인 뉴스예요. 그러면 막상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오히려 시장은 불안감 해소, 걱정이 해소, 이제 일어날 일은 일어났다 라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시장은 저점을 찍어주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종목을 괜찮다 싶어서 살려고 보게 되면 다 고가권에 있습니다.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자, 첫 번째로 제가 잘 보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를 하세요. 종목을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자, 실적이 좋았는데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안 돼요. 실적 전망치가 좋다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서 1차 필터링이 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 자체가 바닥권에서 놀아야 된다.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느냐, 실적이 좋거나 실적 전망이 좋았는데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또는 오히려 횡보를 한다거나 하락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차트가 바닥이다. 이미 차트가 제가 말하는 바닥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 말고 아직 시작을 안 했던 구간,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맞춰지게 되면 그게 바로 베스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살 때 친구 말 듣고 사지 말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게 돼서 보게 된다 그런다면, 야, 내 친구가 어디 회사 다니는데 이거 이번에 기가 막히게 소스가 있대, 재료가 있대, 한번 사봐 라고 해서, 그래, 그런 정보는 취득할 수 있어, 좋아, 그런 정보를 내가 듣게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종목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네? 그런데 또 차트를 봤더니 차트가 또 바닥에 있네? 이거 그러면 용재형이 얘기했던 거랑 많이 들려오는데? 용재형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 잡고 계획 잡고 매수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구간에서 종목 살 때 정말 신중하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이 419에서 빠졌다가 419가 언제 빠졌어? 작년 코로나 때 3월 17일날 419였는데 지금 천선이에요. 천선.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구간입니다. 2배가 뭐야, 거의 2.5배지 이러한 구간에서 함부로 종목들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빠지든 아니면 종목이 빠지든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무언가를 신규 매수를 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상 종목을 살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사라.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중소형 철강주들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요즘 중소형 철강주 아직도 살만한 것들, 노려볼 만한 것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있다. 우리 VIP, AP투자연구소 VIP 회원님들도 정말 중소형 철강주 하나 들어간 거 있죠? 그거 잘 들고 계세요. 요즘 철근값이 장난이 아니야. 요즘 철근값이 장난이 아니야. 역대 최고를 찍고 있대. 철강 가격이 엄청 비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 반도체 쪽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철강 쪽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자, 경기 회복세에 날개단 철강주, 하반기도 장밋빛 전망. 최근 경기 회복세가 감지되면서 철강주가 연일 강세다. 여기에 중국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주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포스코 강파는 전거래일 대비 5,000원, 아따 많이 올랐네. 8.99%, 6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국제강 0.58%, 세아제강 7.76%, 포스코 0.13%, 현대제철 1.74%로 상승세로 마무리했다. 철강 관련 중소형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삼형철강, 동양철관, 동일제강, NI스틸, 문배철강도 동반 상승했다. 아직 철강주들 움직이지 않은 것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주요 뉴스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주식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 초반 강세 종목 및 업종 보자. 조선 관련주, 철강 관련주, 쿠팡, 화이자, 대북주, 전기차, 히토류, 미중무역 관련주 등등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철강주 쪽. 여기에 별표 몇 개? 5개.